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가장 뜨겁습니다. 한동훈을 낙마시키겠다 이렇게 민주당은 벼르고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 들어갈 것인가 이제 이런 건데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한동훈 검사도 그렇고 자신 있다. 한번 공격해 볼 테면 해봐라.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당 지도부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서 암덩어리라는 말을 썼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그렇지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고 가령 말의 수위를 높여가더라도 상한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어떻게 암덩어리라는 말을 씁니까? 아무리 위기를 느끼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말이죠. 아무튼 좀 과한 말을 썼더군요. 암덩어리 도려내야 된다. 이제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쓴 용어 중에 하나가 선전포고. 윤석열 당선인이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다. 그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지명 이것이 바로 선전포고다.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암덩어리, 선전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를 찔린 쪽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설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말이야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하자고 한술 더 떠서 만약의 경우에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검찰총장에 임명을 하면 우리가 결사반대를 하자고 청문회에서 말이야 철저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무산시키자고 여기까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뚜껑을 탁 열었는데 이게 뭡니까? 법무부 장관인 겁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야 이거 오보 아니야? 밑에서 보고해 준 거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야 이 잘 알아봐 이거 오보 아니야? 그랬을 겁니다. 이 보수당 쪽에서도 깜짝 놀랐는데 민주당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늦은 점심 먹다가 숟가락 떨어뜨렸을 정도로 놀랐을 겁니다. 조선 제1검 한동훈 검사 법무부 장관이 됐다 하니 제대로 허를 찔렸다. 그래서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줄은 민주당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한동훈 후보자를 상대로 한 사전 작업이 충분하지 못했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인사청문 자료를 받은 후 검증의 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일단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뭘 들여다볼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취재원 강요 미수 혐의. 이게 이른바 채널 A 사건입니다. 채널 A 기자를 통해서 취재원에게 유시민천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의혹을 폭로할 것을 종용했다라는 것이 이 혐의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년 동안이나 수사를 해왔습니다.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 검사들이 2년 동안 수사를 했어요. 결과는 무혐의. 근데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이걸 다시 끄집어 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2년 동안 수사 과정을 통해서 무혐의가 됐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면 어떻게 될지요? 그리고 아닌 말로 조선 제1검 한동훈 검사를 상대로 해서 수사에 관해서 싸움을 벌여보겠다고요? 민주당이 누가 있어서 조선 제1검하고 지금 결투를 벌여보겠다고 하는가? 누가 지금 칼싸움을 벌여보겠다고 하는가? 그것도 다른 뭐 재산 증식 이런 게 아니라 수사에 관해서 백전백패가 아닐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처벌받지 않은 사건들이 워낙 많다 이랬고, 오영환 원내 대변인도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하며 범죄 사실을 은폐한 피의자다 뭐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청문회장 다음 주에 이제 열리면은 한번 지켜보기로 하지요. 민주당의 그 이 저격수들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마구 찌를 겁니다. 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 건지. 찌를렀던 사람이 오히려 역공을 받고 군궁에 처하지는 않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눈에 보이지 않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처가 쪽을 들여다보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가 쪽을 들여다보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전 고검장 진형구 검사, 이른바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1998년도에 있었던, 기억나세요? 상당히 시간이 흘렀죠. 지금부터 24년 전이니까요. 1998년 이때는요, 이제 이 IMF 전국이어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 뭐 민간기업 할 것 없이 온 사방군데가 구조 조정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었던 때고, 그래서 이제 사업장별로 곳곳에서 이제 파업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형구 1954년생이니까 네. 당시 53살이었던 진형구 대전 고검장이 기자들하고 이제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아마 그때 이제 폭탄주를 마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폭탄주가 대부분 소주 폭탄이지만 당시에는 양주 폭탄이었습니다. 진형구 그 당시 대전 고검장이 이제 약주를 꽤 잘하는 그 애주가였던 모양입니다. 이제 술을 한잔하고 뭐 기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끝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다. 대전 검찰이 유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왜 이런 파업을 유도를 했을까요? 검찰이? 그렇습니다. 파업을 일단 하도록 한 다음에 그걸 일벌백계로 불법적인 파업 주동자들을 처벌하면은 다른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파업 잘못하면은 저렇게 치도곤을 당하는구나. 이제 그런 식의 정황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기자들은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들은 이야기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특히 기사가 될 때는 다 씁니다. 그걸 이제 쓴 겁니다. 그게 바로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이것은 김대중 정부의 어떤 도덕성에 치명상을 안겼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진형구, 지금 이제 변호사 하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진형구 대전 고검장의 이제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알고 보니 진형구 당시 대전 고검장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장인됩니다. 장인어른. 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은 나중에 특검까지 있었습니다. 강원일 특검, 뭐 온돌비 사건과 이거 함께 다 들여다봤던 특검까지 이제 됐는데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난 겁니다. 법원에서. 근데 그걸 이제 다시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24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진형구 당시 대전고검장의 사위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라는 그 연결고리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궁색했으면 그것까지 끄집어 올릴까 싶은데요. 어찌 됐든 진영구 지금은 그러니까 나이가 거의 이제 여든이 다 돼가는 이제 그런 원로급 이제 법조인인데, 진영구 당시 대전 고검장에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딸,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딸, 아들, 큰 딸, 둘째 딸, 그다음에 아들. 이 아들 이름이 진동균입니다. 부장검사를 했고 CJ그룹의 법무 담당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후배 검사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2020년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니, 연좌도 이런 연좌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장인어른이 24년 전에 뭐 어찌어찌 됐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한동훈 후보자의 처남이 되는 손아래 처남이지요. 그 사람이 뭐 성추행으로 어떻게 지금부터 7년 전에 유죄 판결이 냈던 사람이다. 라는 걸 이제 다시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진형구 변호사의 둘째 사위가 되겠습니다. 둘째 사위. 아무튼 이제 그래서 처가 쪽을 들여다보겠다 하는데, 참 그 처가 쪽에 거기에 이제 있으신 분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정말 네, 다 잊었던 사건 이게 이제 다시 나오는 그런 모양새여서 참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진형구 변호사, 진형구 당시 대전 고검장의 동생 되시는 분하고 제가 친분이 좀 있습니다. 서울대 불문과를 나왔던 문학평론가 진형준, 이제 그분이 진형구 고검장의 동생 되는데, 그 동생분도 이 약주를 아주 맛있게 잘 드시는 애주가였는데요. 아무튼 이제 세상이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청문회 때 민주당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올지, 이 문제라고 하기에도 뭐하는 겁니다. 아니, 한동훈 검사장하고 장인어른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그 처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다 이미 끝난 사건, 무죄 판결됐던 사건, 아니 대법원에서 뭐 유죄 판결돼 가지고 이미 그 죄값 다 치른 사건, 그거 어떡하라고? 네, 아무튼 끄집어낸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문제인데요. 한동훈 검사장은 서울 서초구 삼풍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역 아이파크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아마 거기서 사무실로 쓰든지 아니면 뭐 임대를 주든지 했겠죠. 서울 부천시에 건물이 하나 있답니다. 그래서 총액이 39억 3,700만 원, 39억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시 가격이어서 지금 시세로 다시 환원을 하면은 그보다 훨씬 많아질 가능성은 있죠. 현재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타워 팰리스의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6억 8천만 원. 주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은 1억 5천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김앤장 로펌의 변호사입니다. 이름이 진은정. 부인 역시 예금만 갖고 있습니다. 2억 2,700만 원.